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한국은 남이 제주도, 서울, 에버랜드, 부산 등 사랑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 여행을 떠나시면 사계절 내내 매우 아름다운 김치의 나라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놀러오면 놀라는 이유 너무나 놀라워서 공유한다는 외국인들. 한국 여행을 온 많은 외국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SNS의 발달로 인해 그러한 것들은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이유로 조회수몰이가 잘 되는 한국의 문화는 동영상 플랫폼에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본 것은 그저 한국의 평범한 모습들이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이 영상은 한국의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대기할 때 토스트를 직접 해먹을 수 있다는 영상이며, 친절히 먹는 것까지 보여주는 영상이며, 야무지게 일회용 용기에 담긴 잼까지 뿌려서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한국의 치안과 관련된 영상인데, 한국 강남 한복판에서 길거리에 앉아 노트북을 켠 채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 보였는지 그것만 찍어서 올렸고, 한국의 지하상가와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면서 가장 유행을 잘 보이고 싼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지하철역과 곧장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과 입어볼 수도 있으며, 디자인들 역시 상당히 멋있다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이렇게 무언가 배려나 안전, 신기한 점과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기술과도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하철역 중에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아노 계단이 신기했는지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니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한국의 로봇 기술이 신기한지 제대로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로봇 팔의 모습을 보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기술력과 관련된 영상들도 올라오죠. 그래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풍경에 놀라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의 도시적인 모습과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나 노을, 바다의 모습을 찍어 올리면서 한국은 놀랍다라는 글로 마무리를 짓는 영상이 올라왔죠. 이러한 영상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지만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댓글들은 대부분 한국이 그립다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들처럼 누군가는 영상보다는 글로 나누고 싶다고 본인이 한국에서 있던 일들을 커뮤니티에서 써서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이라고 해요. 전 여행을 다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나라를 다 돌아다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아프리카의 초원들이나 유럽의 역사적 문화들, 아시아의 신비로움, 모든 것이 저에겐 신기하고 즐거운 추억이었으며 1년간 고생한 저에게 내려주는 선물과도 같았답니다. 이런 저에게 여행이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던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을 가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안 가본 나라를 가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휴가 기간을 한국에서 알차게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랐고, 도착한 한국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보이는 곳들은 신식화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과 자연이 어우러져 장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이하기도 했지 결국은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감정을 느낄 때쯤 자연스레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의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디 나라를 가든 그 나라 특유의 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한국의 향은 생각보다 별 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냥 깔끔해서 아무 냄새가 안 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여행을 하다 저의 고향인 미국만 돌아가도 미국 사람들 특유의 향이 공항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건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이 나쁜 냄새인 것은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떠한 특징도 없이 깔끔한 나라인가 싶었지만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가장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택시를 탄 후 호텔로 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님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고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시지는 않지만 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는 되셨고 어색한 어휘였지만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한국을 처음 왔다는 이야기에 거짓말을 하시는지 알 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처음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놀랐던 게 저는 한국의 기온이었습니다. 더울 때는 30도까지 올라가고 추울 때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동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에 저를 놀린다는 생각에 웃어 넘겼는데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유학생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울 때는 패딩을 입고 다니지만 더울 때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더욱 정도로 기온 차이가 심하다고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여행을 온 시기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죠. 제가 한국을 다녀왔을 때는 9월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택시기사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호텔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 어디 나라의 호텔을 가도 직원들은 환대를 해주기에 L호텔 직원들의 환대가 놀랍진 않았지만 직원들이 전하는 첫마디가 감정을 움직였죠. 오랜 시간 한국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간단한 환대 이야기였지만 정말 멀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서 무언가 정말 저를 걱정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처음엔 제가 특별히 친절한 직원을 만난 것인지 알았지만 한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길을 못 찾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잘 몰라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따뜻하게 설명을 해주는 등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호텔 직원만 친절한 것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따뜻함 속에서 한 달의 시간을 알차게 보냈고 여러 모습들이 대단히 신기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 나라를 가도 발전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가 되는 곳이 북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이 그러하죠. 북유럽은 어디 나라를 가도 복지나 환경에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구나 꿈꾸는 나라이죠.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뉴욕 등을 가보면 세상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 해내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죠. 북유럽은 그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세금을 걷어가다 보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국가들이 있고 미국의 첨단화되어 있는 도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 나무나 산등이 없고 솔직히 볼 것도 없고 공기가 탁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지만 한국의 경우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상위권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도시에서도 숲이나 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하철에 있는 핸드폰 급속 충전기나 스크린 도어를 볼 수 있고 카페에 가면 사람은 없고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곳도 볼 수 있을 만큼 도시 곳곳에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체적으로 사람의 편의성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산이나 바닷가에서도 잘 터지는 핸드폰과 구석구석 깔려있는 와이파이 같이 정말 대단한 점이 많았죠. 그리고 문화의 보존을 위해 고궁들을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항상 지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문화재에 대한 중요도도 상당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한 달간 느꼈던 감정은 이게 정말 여행이구나 였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편의성은 머리 아프게 공부해야 될 것도 없을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죠. 또 치안이 너무나 좋은 편에 속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 그 밤 문화마저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밤거리가 태양빛이랑 다른 의미로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밤 문화가 얼마나 오래되고 천연가스버스 지속이 되었는지 늦은 밤까지 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대중교통까지 새벽에 운행이 되며 활동적인 낮 시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비싼 요금을 받지만 그래도 외국의 일반적인 대중교통보다는 훨씬 싼 편에 속할 정도입니다. 그저 밤 문화라고 하니 술을 마시거나 클럽을 놀러 가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치안과 관련된 문화라는 점도 있을 건데 한국은 밤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어도 다음날 살아서 눈을 뜨거나 옷을 다 입은 채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길거리에서 깨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한번 조절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잠든 적이 있는데 다음날 눈을 떴을 때는 근처 경찰서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과 창피함에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나온 경우도 있었죠. 아마 고양이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범죄의 먹잇감이 되었을 거고 심한 경우는 눈을 뜨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를 한국으로 여행을 왔던 사람들은 곳곳에 있는 CCTV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느꼈으니 말이죠. 한 달간 한국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놀람의 연속이었고 결국 마지막 정도 되었을 때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국의 매력에 빠졌으며 이러한 감정을 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여행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서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고 적응을 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같은 곳을 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올해 휴가도 한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낙동강동의 건숙에 들뜬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같으면 종신형이님 사형감 범죄자인데 솜방망이 처분도 아닌 그냥 무죄 처분 석방 같은 정의 구현이 되지 않는 망측한 판세가 판을 치고 사는 이 나라가 정말 범죄 감각 없이 서로 믿고 돌아가는 천국 같은 세상인 걸 보면 진짜 요상하고 신기하지.